호그와트에는 신비한 동물 돌보기라는 특별한 과목이 있습니다. 3학년 이상의 학생들부터 선택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고,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플로버웜, 파이어크랩, 그리고 유니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마법 생물들을 접하고 그들의 생태계를 배우면서 마법 생물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배우는 과목입니다. 호그와트에서 이러한 과목을 교육하는 이유는 신비한 동물들 중 많은 수가 약간은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호그와트 출신의 유능한 마법사 뉴트 스캐맨더는 신비한 동물들을 연구하는 동물학자로 유명한데요. 그가 연구 기록을 담아 1927년 처음으로 출판한 신비한 동물사전이라는 책은 그 내용이 우수하고 동물들의 성향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호그와트의 교과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리와 친구들이 3학년이 된 해에는 루베우스 해그리드가 이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목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강인한 신체를 가진 해그리드는 일반적인 마법사들이 절대 감당하지 못할 위험한 동물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었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다양한 종류의 신비한 동물들을 접해온 해그리드의 경험과 지식을 덤블도어 교장이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교수로 초빙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해그리드가 교수로 부임하기 전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목을 담당하던 교수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떠들어볼 주제는 해그리드 이전의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목 교수, 그리고 신비한 동물 사전의 저자 뉴트 스캐맨더의 친구로도 알려진 한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동물 연구에 관해 1인자를 논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신비한 동물 사전의 저자 뉴트 스캐맨더입니다. 뉴트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마법 생물들을 접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 책에 담았고, 그렇게 탄생한 신비한 동물 사전은 52번째 개정판에 와서 총 75가지 마법 생물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호그와트에서 이 책은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목의 교과서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고, 학생들은 교수와 이 책을 통해 풍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목은 3학년부터 선택 과목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해리와 친구들 역시 3학년이 되자마자 이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했는데요. 그 해의 교수로는 루베우스 해그리드가 초빙되었습니다. 해그리드는 거인족 혼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지간한 마법이나 저주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날카로운 발톱과 드래곤의 화염에도 끄떡없는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해그리드는 마법 생물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파수견이라 불리기도 하는 케르베로스를 길들이기도 하고, 식인 생물인 에크로멘툴라, 심지어 세스트랄마저 길들이는 것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그리드가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목 교수가 되면서 해리와 친구들을 포함한 당시 호그와트의 3학년 학생들은 귀중한 경험을 여러가지 할 수 있었습니다. 히포그리프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심지어 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학생도 있었고, 한 번은 해그리드가 유니콘을 수업에 데리고 나온 적도 있었죠. 해그리드의 엄청난 동물 사랑, 그리고 평생에 걸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업들은 약간씩은 위험한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수업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해그리드가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목의 교수로 부임한 것은 해리와 친구들이 3학년이 된 해가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과목의 교수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 마법사의 이름은 바로 실바누스 캐틀번입니다. 해리보다 호그와트에 먼저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 예를 들어 위즐리 같은 경우에는 캐틀번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었죠. 실바누스 캐틀번은 알버스 덤블도어가 교장이 되기 이전인 아르만도 티펫 교장 시절에도 호그와트에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틀번 교수의 능력과 신비한 동물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다른 신비한 동물 덕후들처럼 사고를 상당히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불리는 게 호그와트의 크리스마스 연극 중에 일어난 엄청난 행운의 샘 사건이 있습니다.
원래 호그와트에서는 크리스마스마다 연극을 상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음유시인 비들의 이야기에서 인기가 많던 엄청난 행운의 샘이라는 이야기를 각색하여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총 연출을 맡은 당시 약초학 담당 허버트 비어리 교수는 특수효과를 묘사하기 위해 당시 교수였던 알버스 덤블도어와 실바누스 캐틀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덤블도어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의 마법은 완벽했으나 캐틀번 교수가 드래곤을 흉내내기 위해 가져온 앵고지오 마법이 걸린 애쉬와인더가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하는데요. 애쉬와인더는 플루가루 같은 마법으로 생성된 불꽃에서 탄생하는 회색빛의 뱀을 말합니다. 태어나고부터 1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생물로 수명이 아주 짧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애쉬와인더가 낳은 알은 굉장히 뜨거운 열을 내기 때문에 빠르게 이를 찾아내 차갑게 식히지 않는다면 그 주변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생물로 유명하죠. 캐틀번 교수가 기대한 화려한 연출과는 다르게 공연의 막이 오르자마자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무대 위는 뜨거운 불꽃과 먼지가 피어올랐고 호그와트의 대연회장은 연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결국 연회장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모든 사람이 대피하고 병동에는 부상자들이 줄을 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캐틀번 교수는 근신에 처해지고 총 연출을 담당한 비어리 교수는 머리카락이 불에 그렇습니다. 다시 자라나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연회장에는 몇 달 동안이나 탄내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르만도 디펙 교장은 호그와트의 연극 공연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령을 내렸고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지금까지도 호그와트에서는 연극은 단 한 번도 공연된 적이 없습니다. 캐틀번 교수의 동물 사랑은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을 만큼 심각했다고 합니다. 거인족의 강인한 육체를 가진 해그리드와는 다르게 캐틀번 교수는 평범한 몸으로 위험한 생물들을 다루면서 한쪽 팔, 한쪽 다리, 그리고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위험한 생물들을 찾아다니곤 했죠. 때문에 알버스 덤블도어 이전 교장이었던 아르만도 디펙과는 수시로 팽팽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덤블도어가 교장이 되고 난 후에 캐틀번 교수는 이전보다는 많이 온순해진 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신체의 절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바뀔만도 하다라는 조롱 섞인 말을 하고는 했지만 캐틀번 교수 자신은 몸에 가득한 상처들과 잘린 팔다리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열정의 증거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가 3학년에 오르는 시기에 와서야 캐틀번 교수는 드디어 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틀번 교수의 자리에 해그리드가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죠. 덤블도어 교장은 퇴직기념 선물로 마법이 걸린 의족 세트를 선물해줬다고 하는데 캐틀번 교수는 퇴직 후에도 드래곤의 둥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의족 세트가 불타버리곤 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체가 필요했다고 하네요. 아쉽게도 캐틀번 교수는 해리포터 시리즈 속에서 주인공 해리가 아직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1, 2학년 시절에만 호그와트에 근무했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오랜 시간 동안 호그와트에 근무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보다 7년 앞선 시점을 다루고 있는 모바일 게임 호그와트 미스터리를 플레이해보신다면 빌 위즐리, ним파도라 통스 같은 인물들의 학교생활과 함께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 시간에는 캐틀번 교수의 모습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해리의 부모님인 제임스나 릴리 역시 캐틀번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실바누스 캐틀번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영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신비한 동물 사전 시리즈 때문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틀어 신동사 시리즈의 주인공 뉴트 스캐맨더와 접점이 있는 인물은 몇 명 안 되는데요. 우리에겐 호그와트의 교장으로 익숙한 알버스 덤블도어가 신동사 시리즈에서는 중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뉴트의 정신적 지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캐틀번 교수는 뉴트와 상당히 많은 교류를 했었고 신비한 동물 사전의 집필에도 도움을 줬다라는 묘사가 등장하는데 특히 키메라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뇌피셜을 살짝 굴려보자면 캐틀번 교수는 뉴트의 신비한 동물 돌보기 과목 교수님이었거나 적어도 신비한 동물들을 찾아다니는 여행 중에 우연찮게 만나게 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뉴트와 캐틀번 교수, 알버스 덤블도어 이 세 사람에게 모두 해당되는 공통분모가 한 가지 존재하는데요. 바로 드래곤의 연구라는 분야입니다. 캐틀번 교수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특히 동물들 중에서도 드래곤에 관해서입니다. 팔다리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도 드래곤의 둥지를 찾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알버스 덤블도어의 위대한 업적 중에서도 드래곤의 피를 통한 12가지 연구 성과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는데요. 뉴트 역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얻은 성과 중 하나로 드래곤에 관한 연구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방법을 손꼽습니다. 앞으로 신동사 시리즈는 3편 더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다가올 세 번째 이야기는 정글 또는 험준한 산맥이 배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래곤까지 나와준다면 완벽한 거죠. 아쉽게도 1920년대라는 시간적 배경 때문에 동물 덕후로 절대 빠지지 않을 루베우스 해그리드가 등장할 수는 없지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책에 적힌 한 줄의 이름 니콜라스 플라멜이 영화에 등장했던 것처럼 뉴트와 눈을 반짝이며 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실바누스 캐틀번 교수의 모습을 한 번쯤은 꼭 영화를 통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